네, 시장의 흐름이 아주 이상합니다. 미국 CPI 호재가 굉장히 의미 있게 시장에 반영이 될 것만 같은 그런 흐름을 보였다가 다시 주저앉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이거 뭐지? 라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그런 흐름이 비트코인과 증시 모두에서 지금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CPI가 발표되자마자 비트코인이 59,000달러까지 뚫어내는 그런 의미 있는 반등세를 보여줬지만 지금은 저항 때려맞고 57,000달러 초반에서 자리하고 있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59,000달러에서 6만 달러 구간에 자리한 저항이 굉장히 강력하다라는 것도 느낄 수가 있고, 그만큼 일단 뚫어내기만 하면 6만 달러 위에서 안정적인 반등을 이어나갈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가질 수 있는 상황인데, 아직은 갈 길이 조금 더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뉴욕 증시 상황도 되게 재밌습니다. 인플레이션 호재가 지금 닥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퇴를 확인했습니다. 다우는 0.08% 오르긴 했지만 S&P 500은 0.88% 하락했고 나스닥은 1.95% 하락했습니다. 이 빅테크 관련주들의 이 차익 실현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지금 해석할 수 있는 상황이고, 칼라모스의 조셉 쿠시 같은 경우에는 이 소수 주식들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올랐던 게 해소되는 계기가 등장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증시 올타임 하이 경신을 지속적으로 견인을 했던 그런 소수 주식들, 이것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시장이 상승을 했던 게 지금 해소되는 계기가 등장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의미 있는 CPI 데이터가 참 반가웠는데 이런 상황 자체는 조금 아쉽게 느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CPI 상황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전월 대비로는 0.1% 하락하면서 예상치와 부합했고, 전년 대비로는 3.0% 상승, 예상치 3.1%, 예상치보다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전월 대비로 하락한 것은 2020년 5월 이후 처음이라는 점에서 의미 부여가 가능하고, 근원 CPI 같은 경우에도 2021년 4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게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을 자극시킬 법한 그 정도 수준으로 떡하니 등장을 해줬던 건데, 이 CME 페드워치 금리 선물 시장 지금 상황을 보면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이미 92%를 돌파한 그런 모습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분위기 자체는 9월 금리 인하는 이제 거의 기정사실이 아닌가 이렇게도 느껴지기도 하는데, 오스틴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 비둘기파죠 대표적인 이 양반 같은 경우에는 곧 금리 인하할 때가 무르익을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 미국 인플레이션은 2%로 가는 길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을 고조시키는 그런 멘트를 날려줬습니다. 사실 이번 CPI가 안정적으로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은 CPI 발표 전에 제롬 파월 의장이 의회에 출석해서 밝힌 멘트들만 놓고 보더라도 있구나. 방향성은 정해졌구나. 이런 뉘앙스를 굉장히 강하게 더해지기도 했습니다. 2%로 인플레이션 목표 낮아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는 인플레이션만 집중하는 게 아니다. 고용 관련 의무도 있다. 노동시장 상황이 지금 모호하다 보니까 이게 자칫하면은 경기 침체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게 금리가 인하가 되더라도 이게 경기 상황이 좋아서 금리가 인하가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금리는 인하됐는데 경기 침체가 오는 아주 골 때리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금리 인하 같은 경우에는 마냥 그렇게 좋아할 만한 것도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그것 때문인데, 사실 어떻게 펼쳐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어쨌든 금리 인하 자체만 놓고 보면 9월에는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위험자산 시장, 증시와 암호화폐 시장에는 의미 있는 재료로서 역할을 해줄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이번에 암호화폐 시장이 반등을 하다가 갑자기 꼬라박은 게 좀 아쉽게 느껴지는 게, 비트코인이 증시와 다시 커플링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이죠. 증시가 그렇게 올타임하에 경신할 때는 디커플링 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이번에 또 하필 빠질 때 리커플링 되는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코인데스크가 재밌게 표현을 했는데 이번에 증시랑 비트코인이 리커플 되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그렇게 가격이 빠지다 보니까 암호화폐 황소들이 지금 당황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최근 뉴욕 증시 비트코인 탈동조화, 그런데 이번에는 증시 하락 과정에서 동조화, 상승할 땐 탈동조화, 하락할 땐 통조화, 짜증나는 상황이죠. 조엘 크루거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폐의 가장 큰 위험은 매우 과매수된 주식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데 있다. 증시가 추가 급락을 하면 암호화폐 가격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증시 같은 경우에는 워낙 급격하게 워낙 빡세게 올랐기 때문에 지금 추가로 더 빠질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시장에서도 그런 전망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암호화폐 시장도 지금 전반적으로는 바닥 언저리에서 방향성이 나와주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좀 더 빠졌다가 반등할 수 있다라는 점도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 투기 지수가 하락했다라는 거, 그래서 비트코인 상승이 다시 재개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점들도 의미 있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카프리귤 인베스트먼트는 암호화폐 투기 지수, 이 투기적 과열 해소가 확인이 됐다, 이 새로운 강세 움직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투기 지수라는 게 90일 수익률을 봤더니 비트코인보다 높은 알트코인 비율이 어떤가, 요걸 측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 높다라는 건 알트들이 엄청 펌핑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고, 그만큼 투기적인 상황이 강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1월에 이게 60%였어요. 그러니까 1월 달에 알트들 엄청 펌핑 나올 때 이게 투기 지수가 60이었는데 지금 이게 12합니다. 그러니까 얼추 바닥이다, 얼추 바닥에서 지금 이제 갈 때가 됐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데이터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막 좀 아쉽기도 하고 어질어질하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뭐 여러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우리를 강타하는 것 같긴 하지만, 사실 이렇게 월간 차트 좀 길게 보면 되게 예쁜 커벤핸드 패턴이 포착되고 있다라는 점, TA 트레이더 앨런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손잡이 끝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좀 더 반등세가 나와줘서 7만 달러 위로 다시 안정적으로 월간 종가가 확인이 된다라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인 랠리가 시작될 것이다. 어디까지? 일단 측정된 목표는 24만 달러. 와, 좀 많이 높아서 비현실적이긴 한데 어쨌든 차트적으로 그렇다라는 거죠. 렉트 캐피탈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지금 수준에서 3.5% 정도 추가 상승을 해서 6600달러 위에서 이번 주 주간 종가를 마감해주면 아주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추가 랠리만 발생을 하면 박스권 저점에 다시 진입한다. 그렇게 올라서서 69,000달러 이전 사이클 고점에 대한 부분을 다시 리테스트하고 7만 달러 위에서 전고 돌파 테스트가 가능하다라는 거. 과연 한 9월에서 10월 정도 이런 것들이 가능할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닥터 프라핏이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를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많이 동의가 되는 부분인데, FTX 채권자들이 10월에서 11월 사이에 160억 달러를 돌려받을 예정이다. 이 정도 규모는 막대한 자금 유입을, 암호화폐 시장의 자금 유입을 가져올 것이다. 지금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독일 정부 매도 물량 다 팔려도 30억 달러 수준, 그러니까 5만 개 다 팔려도 30억 달러 수준이라는 거죠. 160억 달러를 투자자들이 손에 쥐게 되면 폭발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시나리오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시나리오, 마켓 메이커들이 시장을 강하게 상승시켜서 160억 달러가 고점에서 들어오거나 이 조정 전에 높은 가격에서만 들어오게 만드는 것. 그렇게 채권자들 상환 직전 목표는 86,000달러 또는 92,000달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장 조성자들, 마켓 메이커들이 이 돈이 시장에 들어올 것을 예상을 하고 그 전에 시장을 펌핑시켜서 가격을 고점에서 만들어 놓고 그때
이 자금이 유입될 수 있게끔 시장을 조성하겠다라는 거죠. 이건 조성이 아니고 사실상 조작인데 어쨌든 이게 시나리오 첫 번째. 두 번째는 나는 3분기, 4분기 강세장 예상하고 있고 올해 목표 가격은 8만 달러에서 10만 달러 사이다. 그런데 이런 반등 추세는 2025년까지 이어질 것이다. 160억 달러는 이 포모와 흥분 속에서 시장에 유입이 돼서 가격을 더 상승시키고 더 많은 흥분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번으로 가든 2번으로 가든 둘 다 의미가 있다. 어쨌든 3분기와 4분기는 재미있을 것이다. 여기에 또 미국 대선 이슈도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는 상황을 나름 의미있게 분석을 했더라고요. 분석가 맥스의 경우에는 이제 거진 바닥이다 라는 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최근 조정 이후에 주간 RSI가 중간 지지선으로 돌아왔고 이건 더 많은 상승 여력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곧 매수 신호가 임박했다. 조금 더 빠지면서 바닥 다지기 리테스트를 할 수도 있겠지만 거의 언저리 왔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 이거 정말 단기적으로 빼놓을 수 없는 의미 있는 재료가 시장에 들어오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신청서 보완이 거의 마무리가 됐다라는 더블록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 신청사들은 SEC가 관련 서류를 업데이트하는 걸 한 번 정도 더 요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신청사들은 ETF 최종 승인 머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최종 승인 전에 서류 수정 또는 추가 서류 제출 이런 거 한 번 정도 더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다. 거의 끝물이다. 한 다음 주 정도면 정말 빠르면 다음 주 정도에 뻑하니 갑자기 승인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파사이드 인베스터스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이미 탭이 떴어요. 비트코인 현물 ETF 옆에 이더리움 현물 ETF 탭이 떠서 이제 이 블랭크들 신청 발행 기관들의 블랭크들이 채워지는 그런 상황. 이미 지금 시장에서는 준비가 됐다. 거의 이제 뭔가 승인 소식이 나올 때가 됐다. 나올 수 있다. 이런 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재밌더라고요. 미국 SEC가 요 새끼들 진짜 자존심도 없나 봐요. 이 팍소스에 대한 조사 중단을 밝혔습니다. SEC가 이 팍소스에다가 BUSD 발행 중단을 명령했었잖아요. 그러면서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이 해당 플랫폼을 기소할 의사가 있다. BUSD 증권에 해당한다. 이렇게 밝히면서 웰스 노티스까지 전달을 완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사 중단을 밝힌 거예요. 그래서 포춘지가 분석을 한 거는 최근 바이낸스 사건 재판에서 BUSD가 비증권에 해당한다라는 판결, 요게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러니까 지금 법원에서 판단을 하면은 이걸 따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당시 재판에서 이 스테이블 코인 비증권 요것만 나온 게 아니었잖아요. BNB 2차 시장 판매 투자 계약 아니다. 비증권이라고 지금 나오면서 XRP 2차 시장 판매 증권 아니다. 비증권 이거랑 똑같은 결을 가지면서 아날리스타 토레스 판사의 판결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라는 평가를 받았었는데 사실 이게 큰 계기가 됐잖아요. 막 리플은 이 판결 놓고 SEC의 제소를 기각해야 된다. SEC는 바이낸스 판결과 리플 소송 전혀 관련 없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지금 재판 판결에 있어서 SEC가 수긍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그런데 지금 최근에 대법원에서도 그렇고 SEC의 권한을 제한하는 그런 판결들이 잇따르고 있다라는 거. 이런 점들을 생각을 하면 뭔가 SEC의 긍정적인 방향 전환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도 좀 더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리플에 대한 벌금 수위가 초기에 20억 달러였던 게 지금 1억 200만 달러로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리플 소송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지금 주변 사건들이 굉장히 의미 있게 펼쳐지고 있고 이것과 관련해서 SEC 이런 행태 변화 정말 웃기잖아요. BUSD 증권에 해당한다라고 지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했는데 법원에서 이거 증권 아니라니까? 얘기를 하니까 지금 아예 조사 중단. 이거 되게 쪽팔리고 SEC의 규제 방식이 얼마나 큰 문제가 있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건데 이런 상황과 관련해서 어쨌든 SEC와 암호화폐 기업의 어떤 소송 사건
가장 큰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게 지금 리플 사건이기 때문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상당한 궁금증과 또 기대감을 안기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 소식들 잘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